네, 스왈로즈 e스포츠 에피소드 1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앞선 이 에피소드 1편 첫 번째 내용에서는 그 ABC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고요. 이 두 번째부터는 저희가 D조 리뷰를 이어서 하고요. 그리고 나서 8강 프리뷰를 한번 간단하게 가져볼 예정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D조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조 역시 우리나라 LCK 팀이 소속되어 있던 그룹이고요. 1위는 LPL의 타비스포츠 TES가 5승 1패, 그리고 LCK DRX가 그 뒤를 이어서 4승 2패로 2위를 차지했고요. 플라이캐스트, 북미의 플라이캐스트가 3승 3패, 마지막으로 이 독립국가 지역의 유니콘스 오브 UOL이 전패를 당하면서 4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빠르게 가보죠. 테스형, TES, 뭐 흠잡을 때가 있었나요? 없었죠. 사실 여기도 담원과 같은 좀 어나더 레벨의 팀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흠잡을 건 없었지만 나이트 선수가 조금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이제 그 팀 내에서 미드라이너고 또 갈리오를 했던 한 판을 제외하면 모두 좀 어느 정도는 딜이 나오는 챔프를 선택했음에도 딜 비중이 18.2%에 불과해요. 이거 정글러인 카사 선수가 17.9%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미드라이너 치고는 딜을 조금 넣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물론 이게 게임이 딜만 가지고 되는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나이트 선수가 가진 다른 장점들이 좀 더 부각됐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제키럽 원거리 딜러인 제키러브 선수 혼자서 그 모든 딜을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딜 비중을 끌어올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플라이캐스트와의 경기가 좀 그거를 좀 나타내주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죠. 네, 근데 저는 이 팀이 테스가 LPL의 1시드의 위험을 잘 보였다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불안했던 점이 있다면 카사 선수가 조금 살짝 오락가락했다 이런 부분과 그리고 제키러브 선수가 세나를 잃었을 때 조금 아쉬웠던 모습들 이 두 부분 빼고는 다 좋았다 생각해요. 이 테스 팀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프리뷰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LCK의 DRX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DRX. 일단 저 먼저 좀 말씀드리면, TS에게 모두 다 패했다는 거는 지금 담원을 만나야 되는 DRX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아쉬운 모습이었고, 사실 도란과 캐리아의 모습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캐리아의 이 서포터가 좀 계속 불안불안했어요. 좀 좋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표식 선수의 정글은 정말 LCK에서 보인 모습 그대로 롤드컵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BJ 출신 불과 1년 전에 그랬던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저는 승관 씨 의견에 반쯤 동의하고 반쯤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네. 우선 캐리아 선수는 정말 부진했던 게 맞아요. 이제 특히 TS와의 두 경기 모두 잘 드러났는데 TS와의 두 경기에서 첫 번째 경기에서 바텀에서 드레이븐과 쓰레쉬를 골랐어요. 드레이븐과 쓰레쉬를 골랐다는 거는 라인전부터 계속 싸움을 걸면서 2대2로 싸움을 걸면서 상대를 찍어 누르고 그걸 바탕으로 게임을 굴리겠다라는 심산인데 캐리아 선수의 그랩이 전 적중된 거를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키러브 선수의 베스트 픽 중 하나인 세나가 무럭무럭 성장했고 결국 이제 DRX는 뒤집지 못한 결과가 나왔고 또 두 번째 경기에서도 바드로 특히 궁극기 활용이 너무 아쉬웠어요. 맞습니다. 칼날부리에서 초비 선수의 갈리오가 전멸 도발로 상대를 문 상황인데
그 위를 캐리어 선수가 궁으로 덮어서 살려주더라고요. 보통 그런 상황이면 반대로 들어가야 돼요. 바드 궁이 먼저 들어가서 그게 풀릴 때쯤 도발이 들어가서 연계가 되는 식으로 돼야 되는데 반대로 들어가서 오히려 살려주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한타를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그림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캐리아 선수가 좀 자신감을 다시 되찾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도란 선수가 아쉽다고 하셨는데 저는 도란 선수는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선 TS와의 첫 경기에서도 레넥톤 상대로 퀸을 뽑았잖아요. 네. 생각보다 압박을 잘했어요. 저는 사실 그게 원래 당연한 구도긴 한데 369 선수가 워낙 중국에서도 알려주는 중체탑 후보로 꼽힐 정도의 탑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위험한 상황도 많이 나오지 않았고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 괜찮았고 또 이제 플라이 퀘스트전이었나요? 오른을 상대로 게이스를 꺼내서 정말 모두가 걱정을 했지만 압도적인 캐리력을 보여줬거든요. 흠집했죠. 확실히 그 경기는 흠집했어요. 정말 네 대단했죠. 그쵸. 원래 오른 상대로 제이스를 잘 꺼내지 못하는 이유가 오히려 못 뚫고 허우적대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서인데 도란 선수는 그걸 완벽하게 해냈어요. 이제 또 LCK에서도 자기보다 강한 탑라이너를 상대로도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도란 선수의 장점이 어느 정도는 발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군요. 오른의 숙련도가 조금 아쉽긴 했는데 차라리 오른보다는 조금 다른 픽을 써보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는 그 표식 선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그 표식 선수 니달리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 니달리 그 Q 스킬이 그 논 타겟팅인 거 다 아시고 계시죠? 근데 저는 이게 타겟팅 스킬인 줄 알았어요. 던지면 다 맞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표식 선수가 거의 어떤 경기였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마지막에 살짝 무리해서 1대스 탄 거 빼고는 거의 퍼펙트였던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 경기를 보면서 표식은 진짜 뭐랄까요? 이 경기에 진짜 한 큰 표식을 남겼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 마지막에 굉장히 그 명언을 제조하려는 다원 씨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TS와 DRX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플라이캐스트와 유니콘즈 오브 러브를 살펴볼 텐데, 두 개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플라이캐스트는 사실 이 사실 이그나 덕분에 DRX가 마지막까지 TS와 결전을 벌일 수 있었지 않나 싶고요. 매드무비를 봤을 때 이 플라이캐스트가 TS와 그 경기를 하면서 마지막 이 탑 지역 쪽 넥서스 그 포탑을 깨뜨리면서 굉장히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영어로 막, 와, 우리 할 수 있다, 막.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정확히 어떤 선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선수가, 엥? 이러면서 좀 재밌게 또 흘러가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됐어요. 어찌됐든 역시 이그나도 애국자였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플라이캐스트였고 유니콘즈 오브 러브는 그냥 딱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좋은 경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유실되어서 사라진 저번 녹음에서도 이그나 선수의 변칙적인 픽이 이 플라이 퀘스트의 성적을 가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게 2라운드부터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블리츠 크랭크를 활용하면서 상대방에게 어떤 변수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게 사실 이그나 선수의 최대 장점이거든요. 네. 그걸 차라리 조금 일찍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UOL 같은 경우는 약간 특히 마지막 경기에서 자신들의 베스트 픽을 꺼냈음에도 너무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어요. 자신들이 플레이인 스테이지에서 꺼냈던 미드 베인을 오히려 플라이 퀘스트가 쓰면서 완전 농락하듯이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좋은 경험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기분은 나쁠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에도.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D조 정리 한번 해봤고요. 자, D조
이제 뽑을 차례입니다. 이번은 제가 뽑고 그다음 다원 씨, 하승 씨 순 한번 뽑아볼게요. 저는 워낙 그 마지막 경기 이 블라디미르가 워낙 강력하게 인식이 남아가지고 저는 뭐 369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 경기가 저는 그 20분까지의 이 데스가 나오지 않았던 그 상황, 그리고 마지막 이 블라디미르, 어쩔 수 없는 이 블라디미르의 강력함. 그래서 저는 369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DRX의 표식 선수를 MVP로 뽑겠습니다. 네. 2위 팀에서 뽑으셨군요. 자, 마지막으로 하승 씨는요? 저는 TES의 제키러브 선수 뽑겠습니다. 이 처음으로 갈렸네요, 세 명이. 아까 룰러 선수 얘기 드리면서 지표가 좋다라고 했는데 제키러브 선수는 이 지표에서 대부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뽑지 네.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D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순위 예측한 거를 말씀 안 드렸어요. D조는 저랑 이제 하승 씨 예측은 적중을 했고요. 다원 씨는 굉장히 국뽕이 들어간 예측을 해서 DRX가 1위를 한다라고 했는데 뭐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다원 씨가 프나틱에 진출을 마쳤다. 뭐 요거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D조까지 저희가 리뷰를 해봤고요. 자, 이제는 8강입니다. 8강 같은 경우는요, 이번 주 목요일 10월 15일부터 차례대로 펼쳐집니다. 다전제 경기고요. 5판 3선승제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15일날 펼쳐지는 경기는요. 내전입니다. LCK 내전 담원게이밍과 DRX의 맞대결인데요. 자, 이 경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RX 사실 힘들게 올라왔는데 하필 담원을 만나네요. 네, 선수들도 다 피하고 싶어 했다는 걸 이제 뭐 영상이나 기사로 다들 보여주고 있죠. 네, 사실 그 영상에서 나왔어요. 표식 선수가 막 일어나서 막 아쉬워하는 장면이 지금 나왔을 정도로 정말 안타깝게 됐는데, 네, 마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는 이번 프리뷰는 다른 거보다 약간 뱀픽 쪽으로 프리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네. 우선 DRX의 경우는 TS와 경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현재는 정글과 서폿이 플레이메이킹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타인데 베릴과 캐니언 선수의 조합이 너무 세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표식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캐니언 선수에 비하면 아직 좀 부족하고 네. 또 캐리아 선수는 워낙 폼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DRX의 CVNX 감독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고 또 현재 DRX의 미드라이너인 초비 선수가 이 롤드컵 전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 TS의 나이트 선수처럼 주로 이제 세트나 갈리오처럼 약간 팀을 보조하는 챔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담원과의 매치, 특히 이제 정글과 서폿이 밀릴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드에서 소비 선수의 좀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챔프를 꺼내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탑 같은 경우는 이제 너구리 선수와 도란 선수가 서로 칼 대 칼로 붙을지 혹은 방패 대 방패로 붙을지가 좀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 두 선수 모두 그렇습니다. 방패를 들고도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기 때문에 뭐 방패를 들어도 충분히 재밌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는 담원의 작년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작년에 담원이 그 전 시즌 그 우승팀을 그룹 스테이지에서 다 꺾고 올라왔는데 이제 8강전에서 졌단 말이에요. G2한테. 네. 그 기억을 잘 떠올리면서 이번에는 DRX에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DRX 같은 경우에는 담원이 엄청 잘하다가 마지막에 푹 꺾이면서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세를 몰아서 준비를 잘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담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워낙 강력한 팀으로 여겨지고 있고 우승 후보고요. DRX가 어떻게 보면 도전자 입장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 팀은 이 서머에서도 서머 결승전에서 만나서 사실 DRX가 3대 0으로 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기억을 조금 DRX 입장에서 좀 떨쳐버리고 담원을 상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개인적으로 쇼메이커와 초비의 이 미드라인전도 조금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DRX에서도 초비 선수의 위상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쇼메이커도 굉장히 잘하는 미드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의 미드가 만났을 때 어떤 또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줄지 이것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초비 선수와 쇼메이커 선수의 만남은 그렇게까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네. 초비 선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데스가 쇼메이커 선수는 평균 데스가 1.2 데스라고 1.2. 말씀을 드렸죠. 네. 초비 선수는 평균 데스가 딱 1입니다. 아, 서로 싸워도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렇게 재미가 있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오히려 좀 다른 의미로 이 심리전을 통한 싸움이 더 그러면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도 되겠네요. 네, 그쵸. 이제 탑을 가거나 바텀을 가거나 이런 쪽으로 네, 보시면 그렇죠. 차라리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8강 첫 번째 경기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번 경기는 역시 이 경기도 내전입니다. LPL 내전인데요. 수닝과 징동게이밍의 8강 두 번째 경기입니다. 여기도 만났는데 수닝도 사실 어렵게 올라왔는데 이 담원한테 밀린 징동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선수 수닝도 충분히 할만하다고 생각되는데 먼저 네. 이제 탑부터 살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 선수는 공격적인 칼챔을 선호하는 선수고 이제 징동의 좀 선수는 칼챔도 칼챔이지만 다른 올리베어나 이런 부르저 템플들도 잘 다루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도 탑은 칼과 칼의 대결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글 쪽이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봐주는 쪽이 우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징동 게이밍의 단점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미드와 정글이 둘 다 AP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실제로 이제 하나비 선수가 AD인 그레이브즈를 한 번 하긴 했는데 굉장히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닝 쪽에서 정글 쪽에 AP 릴리아와 사이러스를 견제해주면서 이제 소프앤 선수만 잘 다루는 그레이브즈를 먼저 먹는 식으로 뱀픽을 짜면 충분히 정글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거라 보이고 뭐 미드야 두 선수 모두 그렇게 공격적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킬이 막 나오고 그런 싸움은 아닐 것 같은데 바텀에서 좀 차이가 갈려요. 로컨 선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딜을 굉장히 못 넣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정적이긴 하지만 딜을 그렇게 많이 못 넣어요. 반대로 소닝의 소프앤 선수는 DPM이 굉장히 높고 또 룰러나 제키러브 선수 밑에 위치한 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전 결국 후반까지 가서 원거리 딜러의 캐리 싸움이 되면은 소닝이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후반까지만 갈 수 있으면. 후반 근데? 대신 전제가 좀 붙네요. 네. 그래서 이 후반까지 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정글과 서폿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징동의 서포터인 르마우 선수가 뭐 압살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사실 지표 자체만 놓고 보면 이제 소닝의 소드아트 선수도 르마우 네. 선수가 굉장히 비슷한 지표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기세는 차이로 다르지 굉장히 유사하다, 똑같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지표인데 문제는 소드아트 선수는 이 지표가 바드를 잡았을 때만 나와요. 그래서 징동은 바드도 다루지만 다른 픽들도 잘 다루기 때문에 이 소드아트 선수의 바드를 닫으면서 바텀 라인전을 퍼트리는 식으로 간다면 큰 변수 없이 징동이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원 씨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저는 징동이 장점이 속도전이에요. 경기를 빨리 굴리는 거. 그래서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아까 하승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려면
경기를 최대한 빨리 끝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PSG 전 패배에서 보여줬던 그거를 다시 복습하면서 그런 건 다시 하지 말아야지. 기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수닝 같은 경우에는 하승 씨는 그 끝까지 길게 가면은 수닝이 이길 걸 하셨는데 저는 수닝 경기가 초반에 잘 굴러가다가 마지막에 그냥 비벼버리는 경기를 많이 봤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후반까지 가도 물론 그 초반 강세인 그 징동에게 덜 유리해지게 하겠지만 확실히 수닝이 이길 거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 굉장히 좀 사실 치열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딱 눈에 보이는 게 압도적인 경기 두 경기, 비슷비슷한 경기 두 경기 이렇게 딱 보이는데, 이 경기도 좀 예측하는데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세 번째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는 좀,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자, TES와 파나틱입니다. 자, 압도적인 우승 후보, TES. 그리고, 롤드컵의 멕시코, 프나틱인데요. 자, 과연 프나틱이 이 멕시코의 영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올라가서 바로 떨어질지 아니면은 뭐 이변을 정말 일으킬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고요. 사실 이 프나틱을 이기고 올라간 팀이 우승한다라는 속설이 사실 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프나틱의 지금 이 시드 배정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도 한번 그럼 예측에 들어가 봐야겠죠? 네, 이거는 뭐 사실 푸나틱과 관련해서는 길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고요. 만약 네. 푸나틱이 정말 승리하고 싶다면 이제 플라이캐스트가 그랬던 것처럼 변칙적인 픽을 준비해서 좀 당황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TES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조별 스테이지까지 뱀픽 기조가 정글과 바텀은 베스트 픽 위주로, 탑과 미드는 좀 다양한 픽을 사용하면서 템포폭을 증명하는 그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기조가 그 조별 스테이지에도 이어질지 그 부분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 번 민 팀 끝까지 밉니다. 푸나틱 TS를 꺾고 엄청난 반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푸나틱이 그 또 한 번의 우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 근데 사실 뭐 이 경기 프리뷰는 좀 굉장히 짧네요. 좀 더 길 줄 알고 생각했는데 진짜 짧습니다. 너무 뻔한 경기에 자, 제가 반대로 네.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딱히 할 네네. 말은 많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뭐 수닝과 징동, 물론 HK팀이 있지만 수닝과 징동과 마찬가지로 좀 어렵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젠지와 G2의 경기입니다. 자, 젠지는 이 롤드컵 삼성의 이 명맥을 이어야 한다라는 부담감과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 지금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룹 스테이지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8강에 참여할 거고요. 그다음에 G2 같은 경우는 A조에서 모두가 예상했던 1위를 하진 못했지만 꾸준하게 진출을 했고, 그리고 사실 G2 같은 팀에게 우리 SK 팀이 당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T1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롤드컵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진짜 모르겠습니다. 네, 이 젠지가 그 전 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삼성과 가장 다른 점은 운영이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된다는 점이에요. 네. 2014년과 2017년 모두 좀 운영을 하는 그런 오더의 중심점을 맡아주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올 시즌은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약점을 보이고 있고, 또 운영 때문에 흔들리는 경기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운영을 조금 어떻게 극복을 하냐가, 마침 또 G2가 운영에 강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결국 더 높은 곳까지 바라보려면 운영은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증명하면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엠픽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G2의 핵심 라이너인 캡스 선수가 미드에서
에코와 트위스티드 페이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두 챔프의 공통점이라면 사이드라인 주도권을 가진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견제해주면서 정글 쪽 오피카드인 릴리아, 그레이브즈, 니달리 이 세 가지 중 하나하나를 서로 나눠 가지고 이후 페이지에서 그 G2의 서포터인 니키엑스 선수가 가장 선호하는 픽인 탐켄치와 원딜러 퍽스 선수가 선호하는 애쉬를 잘라주면서 그런 식으로 뱀픽 해간다면 이제 결국 룰러 선수를 막지 못하고 캡스 선수도 날개를 펴지 못하면서 젠지가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습니다. 네. 젠지 관련해서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 이제 칼리스타가 이번 롤드컵에서 7번, 총 7번 등장해서 승률이 28%에 불과해요. 를 상대로는 6경기 모두 1페이지에 밴이 됐어요. 또 세트, 주로 라이프 선수가 사용하는 세트는 첫 2경기 이후 모두 1페이지에서 밴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다전제가 들어가면 물론 그런 밴픽 틀을 정해놓긴 하지만 그 틀을 항상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상대가 쓰는 픽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는 게 밴픽인데 이 두 카드를 과연 다전제에서도 고정밴으로 쓸지 또 라이프 선수의 비밀병기 그라가스가 이제 서포트 그라가스가 등장할 수 있을지 여부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젠지가 불안불안하긴 했던 그룹 스테이지였지만 그 중에서도 꾸준한 한타력이 돋보였기 때문에 그 장점을 최대한 많이 살려서 G2와 경기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G2 같은 경우에도 아까 승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LCK 팀들에게 상당히 매운맛을 많이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 활약하던 시절만큼의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잔지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8강 4경기까지 모두 프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룹 스테이지와 플레이 스테이지와 다른 점은 이 경기부터는 이제 다전제로 펼쳐진다는 겁니다. 단판 경기 몇 라운드씩이 아니라 5판, 총 최대 5판까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많은 변수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플레이 스테이지에서 이 LGD 게이밍이 다전제로 돌아서면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자, 지금 저희가 한번 리뷰와 프리뷰를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8강이 끝나면 이제 저희는 이 결과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죠? 마음 같아서는 모든 LCK팀이 다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여기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승씨, 다원씨 저 순으로 4개 팀 4강 진출팀 빠르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죠. 저는 수닝, TS, 젠지, 담원 이렇게 4팀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원씨 어떠신가요? 네, 저는 끝까지 밀고 갑니다. 푸나틱, 징동, 젠지, 담원 믿습니다. 푸나틱. 푸나틱 코인을 탔다. 당연하죠. 제 생각에는 그 코인은 약간 휴지 조각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거는 아마 3명이 다 다르겠네요. 저는 담원, 젠지, 진동, TES로 뽑겠습니다. 3명 다 달라서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가지고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이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인스타그램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승부 예측 관련해서 한번 이벤트를 지금 진행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녹음을 좀 진행을 해봤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본방사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시 경기니까 본방사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4강 프리뷰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강승환이었고요. 오늘은 다원 씨 그리고 화승 씨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